병의 증상에 따라 처방도 다르듯이 임대료 미납도 그 원인에 따라 임대인의 대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인도 미납 상황에서 뭐가 원인이고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판단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왜 생길까요? 월세 미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는 것은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것은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임대료를 미납하는 임차인의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임대료를 낼 수 있고 내고 싶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미납되는 일 없이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 따로 연락할 일도 없어서 계약갱신이 도래했을 때나 연락하게 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임차인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임대료를 낼 수 있지만 내기 싫은 임차인입니다. 자신이 얕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입니다. 장사 경험이 많은 임차인일 확률이 높은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 결국 임대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간을 보기도 하고 임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타입입니다. 임대인을 구워 삶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더욱 임대인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역으로 보면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고 손해인지 잘 알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만하지 않게 나오면서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편입니다. 때문에 현재 미납 상황과 그로 인한 페널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임대인의 권리 행사를 예고한다면 1번의 우량 임차인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알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닌 임차인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싶은데 못 내는 임차인입니다. 월세 미납하는 임대인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애초에 영업이 잘 안 되는 임차인도 있지만 1번의 이상적인 임차인이 사정 변동으로 이 유형으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계약대로 임대료를 책임감 있게 내고 싶지만 낼 돈이 없는 상황으로 임차인에게 미납액을 납부하라고 독촉해봤자 현실적으로 미납액 전부가 단기간에 납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임차인과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 것 같은지, 그래서 계획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번에 계약 해지라는 것보다는 임대인으로서의 최후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합니다. 보증금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임차인과 상환 계획을 의논하고 조금씩 연체액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명도를 전제로 강하게 압박하면 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이번 달, 다음 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임차인과의 감정 소모도 있는 편입니다. 이런 유형의 임차인을 잘 관리해서 최악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에서 임대인으로서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임대료를 안 내고 싶은데 낼 수도 없는 임차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성 임차인입니다. 처음부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임대차를 시작한 악성 임차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3번 유형의 임차인이 자포자기 상황에서 이기심이 발현돼서 악성으로 변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임대인에게 적반하장으로 거치게 나오거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유형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과 열심히 협의해봤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보다는 바로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장기화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내보내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그로 인한 원상복구, 채권 추심 등의 실현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잘 따져봐서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빠르게 합의로 내보낼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임차인은 비협조적이고 막무가내로 임대인을 대하기 때문에 초보 임대인분들은 상대하기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만만하다 싶으면 더욱 거칠고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금융투자처럼 정해진 금액, 정해진 수익률이 딱딱 나오는 영역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일회성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자신의 자산을 임차인에게 맡기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때문에 저는 상가의 임차인이 돈을 못 내는 것이든 안 내는 것이든 미납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임차인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임대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것을 대손금이라고 하죠.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인은 일정 부분의 대손금을 감안하고 정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대손 처리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1원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획으로 임대차 관리를 하는 것보다 최대한 임차인에게 기회를 주고 원만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임대인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의 유형과 각각에 대한 임대인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임대료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뚜둥.